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아침의 매일경제 기쁜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봅니다. 조금 전 새벽 4시 50분쯤 밀라노에서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스노보드 빅에어 부문 08년생 유승훈 선수 첫 올림픽 동메달을 또 쾌거를 이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어제 저희가 김상겸 선수 37살 이 첫 메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4시 50분쯤에 이번엔 두 번째 메달이죠. 이번 동계올림픽 이 08년생 고등학생입니다. 유승은 선수가 올림픽에서 또 동메달을 땄다라는 겁니다. 빅에어가 누가 더 빨리 속도가 아니라 누가 더 멋지게 화려하게 이 프리스타일을 채점하는 건데 이 프리스타일 계열로는 첫 번째 올림픽 메달이라고 하네요. 18살인 만큼 또 앞날이 또 창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빛 레이스를 이어갈 다음 주자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일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금감원 빗썸 사태 기획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이벤트 당첨금으로 2,000원 주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는지 2,000 비트코인을 줬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61조 원가량의 코인이 시중에 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당시에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던 코인 자체는 170여 개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만 개의 코인이 그럼 나갈 수 있었느냐, 유령 코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그걸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근데 사실 관건은 어제 다들 이 코인 근데 이게 회수가 되는 거야? 회수를 한다고 해도 안 된 게 있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였었죠. 근데 관련해서 어제 금감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만약에 현금화했으면 다 코인으로 사서 돌려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바로 받자마자 팔아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그때보다 지금 그 코인 더 비싸졌죠. 더 비싸진 코인으로 다시 되사서 반납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등록 임대업자의 영구 특혜 줄 필요 있나?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줄 필요 있나? 라는 얘기, 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등록 임대업자들은 영구적으로 양도세 이 중과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때문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한 거 시한이 정해지든 아니면 뭐 영구 폐지가 되든 어쨌거나 영구 혜택 자체는 좀 폐지가 된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그리고 이번엔 등록 임대업자 양도세까지도 다 뭔가 개편될 조짐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미 비관세 장벽 안 낮추면 관세 인상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이 USTR 제임슨 그리어 대표를 만났더니 나한테 한 얘기 만약에 우리가 비관세 장벽을 안 낮추면 관세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비관세 장벽이 대체 뭐냐. 농산물 뭐 플랫폼 규제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건데 사실 농산품의 경우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한미 관세 협상 잘 됐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미국에선 다 오픈하기로 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농산물 오픈하는 거예요라고 했는데 그때 김용범 실장이 저거 미국 국내 용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다시 또 꺼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대미 투자법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진짜 노림수는 혹 이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자위대 헌법명기 외쳤던 다카이치 개헌 힘차게 추진하겠다라고 드디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 말씀드렸죠. 3분의 2가 넘는 이 정말 3분의 2 압승 대승을 한 이 다카이치 총리 평화헌법 개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진짜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개헌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추진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참의원에서도 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의주시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김건희 특검 사건 또
김상민 전 검사 매관매직 의혹 1심에서 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호환 화백의 그림을 주고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던 김상민 전 검사. 그런데 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을 살 돈이 당시 이 김 검사 마이너스 통장 최대치까지 끌었었는데 그 돈이 없어 보인다,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즉슨 사실상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관건은 준 사람이 무죄가 나왔으면 받은 사람 김건희 여사도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두쫀 코다라는 거예요. 두쫀 코는 아는데 두쫀 코는 뭐야? 두껍고 쫀득한 코리아 간식이다라는 거죠. 이제 곧 설이죠. 네, 두쫀 코보다 몸에는 두쫀 코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꽃감에 비타민 A도 많고요. 또 식이섬유도 많죠. 네, 두쫀 코보다는 두쫀 코를 드시기를 또 권해드려요. 다만 많이 먹으면 또 변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적당히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출고 전략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느냐 보시죠. 지선후 재논이 여 벌집 만들고 물 건너가는 합당론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처음에 던지긴 던졌는데 합당 논의 합시다 라고 던지긴 던졌는데 그 뒤에 오히려 당내에서 좀 더 시끄러지면서 벌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 건너가는 것 같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근데 국민일보만 이렇게 썼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중립파도 정청래 제안 당원 여론조사 거부, 지선 전 합당 무산 수순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 나오는 게 합당 무산 수순, 그리고 앞서서는 또 물 건너가는 합당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정원 의원님, 네. 무산 수순입니까?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당대표가 쏘아올린 합당 논란의 공을 이제는 걷어들일 때가 됐고요. 결제 해지 차원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쵸? 중요한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 결정은 합당 논란 중단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 저희가 오늘 이걸 첫 번째 아이템으로 한 이유가 잠시 뒤죠. 오전 10시부터 민주당에서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다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게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왔다. 아마도 여기서 종지부를 좀 찍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아침 최고위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전줄천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윤석열 좀 들어가서 우리가 전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아니 지금 우리 대표 혼자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지 지정부가. 전주철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면 되나요? 네, 황명선 최고가 화가 났죠.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보신 거는 합당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합당 얘기가 아니라 종합특검 추첨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변호했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민주당 몫으로 특검으로 이 추천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이 나온 건데 사실 이게 합당 아닌데 저걸 왜 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정원 의원님. 네. 사실 이게
결국 약간 같은 맥락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게 친청이냐 반청이냐 뭐 친청이냐 친명이냐 결국은 이게 약간 계파 구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수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파의 갈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합당 문제도 그렇고요. 제2종합특검 후보자의 추천 문제도 그렇고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갈수록 쌓이고 쌓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폐쇄적인 어떤 결정 구조 그리고 네. 논의 구조들이 분명히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 논란의 경우에도 최고위원들조차 긴급 기자회견 20분 전에 알았고 저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 했었는데 제2종합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본인의 뜻을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판단을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뭐 친청이냐 반청이냐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 계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청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당 시스템의 그 실종입니다. 이게 사적 네트워크가 점령한 밀실 정치의 비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최고위도 그렇고 그것도 모르게 인물을 선정을 한다? 이거 당 운영 시스템이 마비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내 대표도 모르고 지도부도 모르고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만 아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 네.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집권당이고 제1여당인데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연일 비판하는 이현주 최고 이런 쪽을 입을 막고 이게 단독으로 처리해서 그런 분들하고는 소통하고 싶지 않다 하는 속내를 저는 드러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보고요. 집권 여당이 이런 방안, 이런 시스템으로 처리를 했다. 네. 그것은 정청래 최고가 당연히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공당이라고 한다면 지도부가 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오늘 아마 오전 10시에 있을 의총에서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사실 흐름이 의총이 열리기 전부터 좀 기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오늘 열리는 의총 자체가 의총을 열어서 논의합시다라고 지난 8일 최고위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최고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의총이 아니라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원 여론조사 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최고위원 자체로는 사실 4대 3이에요. 친청이 문정복, 박지원, 이성윤, 서삼석 친청이 된 반청이 강덕구, 이현주, 황명선 셋이죠. 그런데 4대 3인데 여기에 한 명이 누가 붙었느냐.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거는 당원 여론조사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의총으로 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정원 의원님 네. 의총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 오늘도 의총에서 최고위 안에서는 4대 3 여기에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쪽으로 4대 4가 돼갖고 이제 가긴 했습니다만 의총에서 혹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또 와 해서 지지합니다. 좋아요. 합당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건 지난주의 상황에 더 적합한 것이고요. 최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친청계 인사들의 발언이 힘을 얻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각종 국정 과제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청래 당대표께서 잘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게 딱
합당 문제만 놓고 봤었으면 모르겠다. 지난주쯤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특검 추천 때문에 흐름이 바뀌었다.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특검 추천으로 확 얘기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바뀌어서 오늘은 아닐 거리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김대식 의원님. 저기 원래부터요. 사실상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는 합당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만 놔둬도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조국 혁신당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닝계를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닝계를 지금 꼽아주는 형태 아니었어요. 이 자체는 정청래 최고가 지금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2018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이 MBN에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네, 그 프로그램에 정청래 그때 의원이 출연합니다. 네. 출연해서 완전 현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듯이 뼛속 깊이까지 정청래 최고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함께 갈 수 없는 이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각을 세워서 자기의 주도권을 쥐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다시 당대표에 도전해서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현재 청와대하고 각을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당대표는. 알겠습니다. 네. 이정원 의원님. 네,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의정보고회를 광진에서 가졌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 잡겠다고,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서민들도 집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민주당은 그렇게 내부에서 싸우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 뭐가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지방선거 승리, 오케이, 뭐 좋은 목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정치인들로서는.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해서 도대체 국민들에게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설명이 분명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정보고회에서 한 주민이 묻더라. 합당해서 뭐가 좋은디. 거기에 답을 뭐라고 할 것이냐 정 대표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합당 문제가 아니라 합당 문제에 특검 추천 문제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더해져서 지금 판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있는 의총 합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슨 얘기도 나온다고 하느냐. 다음 께서 볼까요? 이성윤 음모론 유감, 친명계서 이 최고위원 사퇴론 분출입니다. 오늘 의총에서 아마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어제 저희도 이건태 의원이 뭐 SNS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이건태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정원 의원님. 네. 이성윤 최고위원의 거취도 오늘 뭔가 결론이 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성윤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변명에 가깝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확한 인사검증을 본인이 했어야 하고 네. 추천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거취 표명을 했으면 될 일인데 붙이지 말아야 할 말들을 뒤에 많이 붙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확산된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지금 해명할 수 있는 단계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제 의원들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의총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근데 이성윤 최고위원도 또 나름 또 우군이 있습니다. 어떤 우군이냐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다 결과를 알고 보니 예. 해도 됐었던 인사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대북송금이 아니라 횡령 배임 관련 일부만 담당했다. 이게 사실이면 이렇게까지 호흡 떨 일이 아니거든요. 정청래 대표를 친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를 친명이라고. 지금도 대통령에 향한 단심이 있는 정치인인데 마치 반명처럼 몰고 가요. 그게 이익이 되니까. 네, 바로 김어준 씨죠. 김어준 씨는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 웬만한 중진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김어준 씨가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을 어제 오전에 뭐 최고위 전이긴 해요. 먼저 이 불러서 이 대담을 하면서 아유 뭐 내가 보니까 해도 됐어 그 전준철 변호인 괜찮았는데 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친명인데 대통령을 위하는데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김대식 의원님, 이성윤 최고위원은 딱 지금 팔짱을 김어준 씨의 팔짱을 딱 끼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사퇴 요구가 분출한다고 해서 또 사퇴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사퇴 시점을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어제 사퇴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꼬리자르기 형태로 해서 사퇴를 한다? 이것은 저는 지금 명분에서 모든 면에서 조금 전에서 우리 이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과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돼요.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진눈깨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이성윤 의원 최고도 어제 사퇴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요 네. 이 비판의 화살이 지도부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죽이기에 동참했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민주당 내에서 권력이라는 것은요 단 하루가 있어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정면 도전했다. 이것은 크나큰 민주당 내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최고위원회에서도 의원총회에서도 반드시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퇴를 어제 했었어야 되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근데 사퇴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지도부 전체로 간다. 지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왔었죠. 흔들리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여기에 더해서 이성윤 최고 문제까지 계속 달고 간다면 이 리더십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두 분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합당은 일단 물 건너 간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는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이재명 당시 대표 때죠. 2023년 3월 15일이요. 그 당시에 친명이냐 비명이냐 막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이 강성 지지층들끼리도 막 싸우고 했었던 그 당시에 올렸던 글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라는 요 글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한 얘기. 진영 전체보다 개파 이익을 앞세우며 권력 투쟁을 벌이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조국 대표가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강득구 최고위원이 또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보실까요? 조국 대표께 분명히 말합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남의 당 사정 끌어다가 대통령 과거 발언까지 소환하며 훈계하는 행태야말로 민주당을 흔들고 당원 갈등을 키우는 진영 전체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정원 의원님 발언이 셉니다. 너는 남이야 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강덕구 의원님의 논평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과의 조속한 합당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의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판의 화살을, 비난의 화살을 정면으로 우리한테 쏘는 것 이건 또 아니지 않느냐. 옆집에서 너무 과하게 집안 싸움에 신경 쓰는구만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대식 의원님. 예, 저는 조국 혁신당이 울고 싶은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뺨을 때려주는 격이에요. 아하. 사실상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의 최대의 목표는 뭡니까? 조국 대표가
제도권 안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나고 네. 16개 이제 광역단체장에서 조국 혁신당이 한 명이 들어오는 게 지금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세종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가 어디에 지금 출마하느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조국 당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 달면 쓰고 쓰면 뱉은다? 지난번에 지방선거 총선에서 어땠습니까? 지역은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밀어라 이렇게 홍보했지 않습니까? 지민비조였죠. 어떻게 보면은 한 몸통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조국은 대표로 등장을 해서 지지율이 지금 현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국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의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대와 협력의 방안이 있고요. 또 합당의 방식도 있는데 네. 이 합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전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은 아니다라는 데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능구렁이 어따 대고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야, 미국의 관세 협상 뒤통수 맞아. 김민석 총리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라고 격돌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제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됐죠. 어제 이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와 국민의힘의 박충권 의원이 한바탕 격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귀국하시자마자 25% 관세 폭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단은 모두 빈손 귀국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상태죠.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 당시 통상과 관련한 한두 분 외에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정부가 모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2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동맹국을 상대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이렇게 바닥이라고 한다는 봅니다. 것은 저희를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미국을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질문의 의도를 미국을 비판하는 거겠습니까? 이해해야 지금 그다음에 말귀를 못 답을 할 수 있기 알아들으십니까? 때문에 제가 말귀를 알아들이기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신형 핵잠은 보셨습니까? 북한의 위협은 지금 말씀하신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입니다. 이렇게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핵잠? 능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 주십시오. 좀 제 질문에 부적절하지 똑바로 않습니까? 답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답을 하는데 그런 인신 모독적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한 바 없습니다.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시면 그냥 취소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약간 대화가 이렇게 오가면서 질의가 오가고 답변을 하면서 뭐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점점 좀 냉각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들긴 들죠. 근데 그 와중에 나온 얘기가 능구렁입니다. 이정원 의원님. 네. 능구렁이라는 표현 인신모독적이다. 취소해달라. 능구렁이라는 표현 인신모독적입니다. 인신모독적입니다. 전 제가 그런 비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김민석 총리께서 반응하신 것처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능구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뱀장어처럼 빠져나간다.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한다. 이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총리에게 인신모독을 했다. 이것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한 표현만 쓴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뭐 뒤통수를 맞았다, 능구렁이, 또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정치의 품격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논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정치인들이 그냥 하고 싶은 말 함부로 내뱉는 그런 막말 정치가 돼서는 저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표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막말을 쓰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쓴다고 해서 오케이 괜찮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저기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을 했지 네. 총리에게 직접적인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총리가 귀국하자마자 미국에서 관세 25% 폭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으로서 박충건 의원이 한 것이라고 봐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안들을 챙기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들 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막말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요. 어떻게 하든지 여야가 따로 없이 국익을 위해서는 함께 뭉쳐야 되죠. 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했던 이 자체를 저 뒤통수 맞았다 이 표현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총리가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서도 충분할 수 있는 건데 꼭 굳이 저것까지 해서 뒤엎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논리와 명분으로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만 막말로 모욕 주고 네. 그리고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능구렁이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지금 오갔어요. 사실 능구렁이는 어떻게 보면 몸풀기 같은 단어였었는데 앞으로 나올 단어가 좀 더 세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이 이재명 국군을 그렇게 정부의 보십니까? 대한민국 엉망입니다. 국군에 대한 모든 걸 A부터 취소하십시오. Z까지 총체적으로 엉망이에요. 제가 아까 능구렁이라는 제 개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신기보호만 지금 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취소하시고요. 대한민국 더 국군을.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님 붙잡고 야단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대한민국과 무너뜨리지 대한민국 마십시오. 국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어디다 대고 물들어갖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한민국의 없다고. 안보를 망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총리가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국민을 식의 질의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합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국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어디다 대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해서 직접 영상으로 보셨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박충건 의원에 대해서 또 약간 지원 사격이 또 나섰습니다. SNS에 뭐라고 썼느냐. 김 총리의 이런 답변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능우렁이처럼 넘어가지 말라는 건 비유지 어떻게 인신모독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어따 대고 라고 운운하면서 고함치는 건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는지 자격이 없는 지극히 오만한 행태다. 아직도 탈북민에 대해서 반도자 도북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전제로 깔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뭔가 지원 사격을 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 김대식 의원님, 아니 우리 국군을 김 총리도 그래. 아니, 능구렁이는 오케이. 근데 어떻게 국군을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어떤 것도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만하고 교만을 한 이야기가 나오든 그다음에 인신공격을 하든 그거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저렇게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하는 이 자세는 저는 온당치 못하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그런 속에서 답변을 못하겠다. 취소해라. 이런 용어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총리는 앞으로도 국무위원으로서 그다음에 1인 지하의 만인치상 아니겠습니까? 모든 언행 하나하나는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본인이 국회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것은 저는 총리의 상당한 오만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정원 의원님. 네. 이건 국무총리 한 사람에 대한 인신 모독 차원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군의 존엄과 권위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박충건 의원이 국군에 대한 모독을 한 적은 없어요. 연행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떻게 국군에 대한 모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모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불꽃이에요. 네. 지금 여기저기 지금 약간 쥐레밭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사실 어제뿐만 아니라 어제 시작이죠. 어제 대정부질문 시작이고 오늘도 지금 계속됐는데 아마 오늘도 계속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 박충건 의원은 야당 의원이 지금 행정부 국무총리한테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근데 어제 이 모습은 좀 이례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우덕 의원의 질의 같이 보실까요? 이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총리께서 복귀할 수는 없죠, 당에 아직은. 근데 저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예.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네, 들으셨죠? 뭐가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어떻게 지방선거 끝나면 당에 복귀하세요? 8월 전대 나옵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했고요. 국정에 전념.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평당원으로 그럼 있을 거예요, 8월에도? 라고 얘기를 해요. 전념한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기 좀 그쵸? 마음속에 로망이 있다면서요? 라고 또 한 번 찔러요.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념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가 이정원 의원님. 네. 이게 공격이야, 서포트야, 뭡니까? 저는 윤우덕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셨구나. 내가 궁금했던 거. 네, 첫 번째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네. 분명히 관련된 질문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나올 거라고 판단하시고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예고된 복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보다 다음이 먼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김민석 총리가 복귀는 기정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청래 당 대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김민석 총리를 내세우겠다고 하는 예고고 에드벌론을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분이 약간 얘기가 좀 달라요. 일단 진짜 본인이 궁금한 거 얘기하신 거다. 근데 아니다. 지금 에드벌론 띄운 거다. 나올 거니까 앞에 밑자락 하나 깔아준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방선거 끝나고 차근차근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얘기 좀 합시다. 네, 누가 누구한테 얘기 좀 하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좋은 얘기를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보시죠. 무슨 얘기냐. 국힘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명했다며. 탈당 권유하고 열흘 지나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자동 제명이라며. 근데 그때 그랬었죠. 아직 열흘이 됐네 안 됐네 송달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래서 제명이네 아니네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명확하게 최고위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의 얘기하니까 이미 자동으로 열흘 넘어서 제명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른바 뭐 숙청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된 거냐? 한동훈 전 대표 지난달 29일이었었나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제명 결정이 내려졌죠. 그리고 이제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게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람이 배현진 의원이에요. 여기도 친한계 의원이죠.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들, 이 당협위원장들 거, 이 서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거를 모아서 이 외부에 노출을 했다 때문에 이런 사유로 윤리위 징계가 지금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지금 시작이 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배현진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본회의가 열렸죠. 본회의가 열리고 이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배현진 의원이죠. 그리고 여기 장동혁 대표입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입이 좀 나와 있고요. 뭐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알 수 없는데 분위기는 썩 책상을 두 손으로 잡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금 약간 고개를 약간 옆으로 하면서 여자가 머리 귀 뒤로 넘길 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대목입니다. 귀 뒤로 넘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웃으면서 의식적으로 웃으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죠.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보시죠. 딱 책상을 양옆으로 잡고 지금 시당위원장 직무정지를 바라는 겁니까? 나 지금 징계 위에 올라갔는데 나 지금 직무정지되게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고언 듣기 싫으셨습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리위는 독립기구입니다. 내가 좀 일정이 있어서 그리고 한숨을 쉬고 자리를 떴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창근 위원님, 배현진 의원의 이 얘기 장동혁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들었을까요? 공허한 메아리로 이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는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사실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윤리위원이 구성될 때 한바탕 소동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강행했는 게 또 장동혁 대표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윤리위는 당권파 소속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배현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 지역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서울시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가 성명서를 발표한 거를 언론에 흘렸다. 그 이유인데 사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릴 때도 100% 다 서명을 안 하고 돌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성명서를 냈을 때도 원외 당협위원장이 거의 저희 당에 150명 가까이 돼요. 네. 절반 정도가 서명했을 뿐이에요. 또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더 잘 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서명 안 한 그것도 언론에 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비교한다면은 배현진 의원이 그 이후로 윤리위에 제소된다는 것은 사실 성립이 되지 않아요. 서울시 원외 당협위원장 22명이 낸 성명서가 공개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유로 윤리위 제소됐고 그것을 장동혁 대표가 그냥 지금 묵과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동일 잣대로 봤을 때는 이거 사실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마저 어떤 징계 절차에 정말 착수해서 어떠한 징계라도 내린다면 네. 이것은 특정 계파를 찍어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언뜻 생각을 하면 징계 위에 올라간 사람이 을일 텐데 장 대표가 갑이고 배현진 의원이 을이라고 한다면 을인데 저렇게 딱 책상에 팔을 올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게 많은 게 얽혀 있습니다. 또 뭐가 얽혀 있느냐? 지금 현재 서울시당의 윤리위가 또 있죠. 시당의 윤리위에 무슨 건이 올라왔느냐면 고성국 씨 지금 이제 이 고성국 씨가 뭐라고 얘기했었냐? 전두환 사진 이거 다 이 당에 걸어야 돼요라고 얘기해서 이 건에 관련해서 또 서울시당 윤리위에 이 건이 징계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오늘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이 징계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징계 논의가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데 여기서는 또 서울시당 윤리위죠. 서울시당 윤리위인데 서울시 당협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이다라는 거죠.
이게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서영주 대변인님. 네. 장 대표는 배현진 의원의 목줄을 잡고 있고요. 배현진 의원은 고성국 씨의 목줄을 잡고 있고 이게 약간 뭐 물고 물리는 약간 이런 모습이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목줄 자체가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네. 또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의원이 이제 대표가 배현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헷갈려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에는 고성국 씨와 배현진 의원의 싸움 아니겠어요? 배현진 의원의 징계 자체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김종혁 전 최고의 제명 이런 부분들도 고성국 씨 TV를 보면 미리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징계를 하는 것인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인지는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거의 일치한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배현진 의원이 시당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고성국 씨를 징계할 만해요. 발언 자체가 전두환 사진을 게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냐. 최소한의 피를 흘리고 민주화를 이루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이미 정리된 사안을 가지고 해괴망측한 소리를 그것도 특별당원이라고 칭해는 고성국 씨가 했어요. 이거는 그 배현진 의원이 징계할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고성국 씨를 징계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얽히고 설켰는데 결국에는 고성국 씨와 배현진 의원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명료한 그런 구도 같습니다. 요건 짧게 이창근 의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결국 배현진 대 고성국의 싸움이다. 어떻게 보세요? 급이 다르잖아요. 물론 민주당은 김어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성 유튜브가 뒤에서 좌우를 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고성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성 유튜브가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한간에서는 생각하고 있지만 배현진 의원은 엄연한 시당 위원장이고 국회의원 신분이에요. 그리고 고성국 씨는 아무리 강성 유튜브고 당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그냥 저와 똑같은 당원일 뿐이에요. 물론 저는 원외위원장이지만 그냥 당원이거든요. 그게 같은 급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차급이 다른데 무슨 말이냐? 어떻게 배현진과 고성국을 같이 놓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아니다. 고성국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먼저 얘기한 것 같아 현실화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전한길 씨죠. 전한길 씨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 3일의 기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볼까요? 왜? 박성훈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박성훈 대변인이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동혁 대표는 의총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엄 옹호, 내란 동조, 윤호개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에 대해서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전한길 씨가 무슨 얘기냐. 윤호개인 반대가 장동혁 대표의 입장입니까? 이거 3일 안에 답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3일이 이제 내일까지죠. 수요일까지, 내일까지인데 관련해서 이 장동혁 대표 어제까지도 뭐 별다른 입장 없다라는 취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 말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나왔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마 우리 당 대변인의 발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김민수는 굉장히 직진인 스타일이라 그럼에도 김민수가 말을 돌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략 노출상 혹은 보안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대다수는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호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한정지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한민국 1020, 30 대다수의 목소리인데 이것이 폄하되어서 사람들에게 한 줌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이라고 프레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니네들은 윤 어게인 세력이니 극우라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1020, 30 세대의 지지가 없이는 국민의힘의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애매해요. 이창근 의원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당 대변인 반려는 전략상, 보안상 말을 뭐 제대로 좀 잘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윤어게인이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이게 광범위한 뜻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윤어게인으론 지방선거에서 또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장난이죠. 저기에 모인 청년들도 네. 모든 청년들을 다 대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그나마 10대, 20대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리고 내란을 동조하거나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세력과는 함께 안 한다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3일 안에 답해라. 윤어게인 안 하겠다는 거냐?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네. 바로 다음 날 저 청년들 앞에서 윤어게인에 대해서 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여러 뜻이 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작년 8월에 분명히 강성 지지층과 윤어게인 세력들한테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윤어게인 세력들은 뭐냐? 계엄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11월에는 김민수 대표가 분명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어게인에 대해서 자신은 분명히 지지한다고. 그리고 또 고성국 TV 가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수사를 안 해본 이상 확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말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이 맞다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로 나아간다면은 박성훈 수석 대변인 말처럼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동조하거나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끊어내야죠.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는 말장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윤어게인이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윤어게인으로 못 이긴다고 하면서도 대변인 얘기는 전략상으로 그냥 하는 거라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라고 말장난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전환길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께서 현재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가고 있는 것을 존중합니다. 알겠죠? 저는 존중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켜봅니다. 그러나 지켜보면서 비판할 거는 앞으로 끊임없이 비판하고 잘한 건 잘했다 하고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저하고 100% 똑같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가 때로는 비판도 하고 지켜가자 이 뜻으로 조금 지켜봐 주십시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조금 기다려 주십시다. 알겠죠? 싸워서 이깁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켜내자고요. 네, 분명히 3일 안에 답을 주세요. 답 안 주면 난 당신 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왔다 가고서는 좀 전환길 씨가 서영수 대변인님. 네. 아이 뭐 존중합니다. 그 전략. 무슨 전략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전략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지킬 건 지키고 우리 하나가 됩시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그 전략이 대체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한 그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라는 거죠. 국민을 속이는 전략이죠. 사실상 이런 거예요. 헤어스타일을 가르마를 바꾸고 나서 나 바뀌었지, 나 못 알아보겠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가르마 바꾼다고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들. 점 찍어도 못 알아보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점 찍으면 영 곱다 했던 뭐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사실 전환길 씨의 참전, 뭐 고성국 씨도 이제 입당을 했지만 입당 선배잖아요.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에. 근데 전환길 씨는 윤어게인을 대놓고 얘기합니다. 앞서 자료화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게 요지거든요. 뭐 전략 부분들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내란 수계에 대해서 지키겠다는 윤어게인의 핵심 메시지를 내는 사람을 그대로 입당한 당원으로 두고 있는 당이에요. 그런데 김민수 최고가 나와서 우리가 윤어게인을 이길 수 없다. 이게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이거는 국민을 속이려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속임수인데 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말씀한 대로 이런 눈속임과 사기극에는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환길 씨는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좀 지지를 하는 것 같죠. 지금 이게 뭐 수요일까지 시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벌써 이 어제 결론이 난 거 아니냐. 앞으로 전환길 씨와 장동혁 대표는 또 사이좋게 또 가는 거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뜨끈한 국밥
국밥에 소주 한 잔. 좋죠. 좋긴 좋은데 이게 왜 나왔느냐. 볼까요? 시장 찾은 이 국민 체감 못하면 경제 좋아진 거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뜨끈한 국밥에 소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응원했습니다. 이 과일 가게인데. 아, 과일 가게 하세요?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밥 한번 먹고 가라. 사장님 맛있는 거 주세요. 사진 한번 저희 사진 괜찮아요? 너 찍어줄게. 밥 준비해 주세요. 대박. 야 이거 어떡해. 잘 해주시니까 실제로 도움이 돼요.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들이 시장에 한마디 도신다고 그래서 주식시장 좋아지는 건 좀 영향이 있어서 여기는 뭐 그건 직접 방해가 없겠지. 저도 개별적으로 주식 올랐다고 여기서 막 술 많이 먹고 그럽니까? 그건 아닌데 개별적으로 많이들 벌고 하니까 조금은 더 좋죠 뭐.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는 있는데 막상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좀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긴 해요. 이게 이창근 위원님 또 경제 전공이시긴 한데 주식이 오르긴 오르는데 근데 그렇다고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막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물가는 여전히 좀 비싼 것 같고 체감은 사실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의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사실은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식을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득을 본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화랑인 시장에서도 손해는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익을 실현을 해야지만 자기 손에 돈이 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또 딴 나라 세상처럼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이 양극화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런 대통령의 모습은 중도층과 함께 공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당은 다르지만 사실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저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저런 워딩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상 더 중도층 또 더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경제에 신경 써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공감하는 모습에 이재명 대통령 이거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잘했다고 보이고 좀 부러운 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민생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민생 행보를 하면서 요즘에 가장 머릿속에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뇌구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온통 부동산인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하루 최소 1메시지는 꼭 부동산 얘기가 올라오더라라는 거죠. 연일 부동산, 뭐 보유세, 아까 저희도 일면서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다주택자 외에 이제 뭐 이 임대업자들도 다 지금 다 같이 양도세 문제를 좀 건드릴 것 같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 부동산에 힘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는데 되겠어? 라는 말도 나오죠. 근데 이 말의 주인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한 영상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책방에서 처음 다룬 경제 재임 중에 펀드를 하나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럼 꽤 많이 올랐겠는데요? 아마도.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순간이다. 일단 뭐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뭐 실패했다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사실 뭐 저희가 그때 소개해드렸었어요. 뭐 유튜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TV라는 이 유튜브에 탁현민 전 비서관과 같이 이제 유튜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예고편 영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얘기하던 중에 뭐 주식 오르고 펀드 올랐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그러셨잖아요.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실패했다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좀 실패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이 포인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에 굉장히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영 대변인님. 약간 타이밍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사실 실무자들이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위반을 잘못한 것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통감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실패했지만 이재명은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깔려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은 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5천 우리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1년 안에 됐잖아요. 지금 5,300을 막 찍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스피 5천을 이뤄낸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한다는 말보다는 본인은 실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 이게 내가 부동산 실패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비뚤어지게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저도 늘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에는 시장 혼란만 초래한다. 신호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없었어요. 당시에 부동산 정책했던 정책실장들을 비롯해서 당시 그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예전에 그 지자체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던 사람 갖다 쓰면서 인사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걸 지적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참전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없애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대통령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괜히 이게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지 마시오. 나는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내놓을 생각을 하십시오. 라는 것으로 지금 시장을 계속 요동치면서 안정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 본인의 어떤 아픈 손가락을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근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시지탄 저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실패했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없었던 거예요. 소유의 개념을 볼 거냐, 거주의 개념을 볼 거냐. 그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책을 징벌적, 과세 정책, 그리고 임대 정책도 내놨다가 번복을 거듭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입자들만 피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는 소유냐 거주냐 철학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를 안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 대선 때 공약했던 세제 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 정책을 거들고 있어요. 거들먹거리고 있고. 그리고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정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종착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에서 교훈을 찾고 본인의 철학부터 정립해야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타산지석에 삼아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좀 제대로 확고하게 일관되게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연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매일같이 SNS에 올리고 있죠. 좀 지금 또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이번에는 한다면 한다.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여부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죠. 왜 나왔느냐 볼까요? 이진관 재판장 박성재의 개헌 반대한 게 맞습니까? 라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특검에 의해서 지금 기소가 됐고 지금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현재 재판을 어제 처음 열렸죠. 근데 어제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장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란 말씀이신가요? 법률적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이게 조항에 맞다 안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네. 무섭죠. 꼬치꼬치 하나하나 파고 들어갑니다. 그땐 그렇고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짚고 들어가죠. 사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앞서서 구속영장은 2번이 기각이 됐었죠. 근데 그때 나왔었던 얘기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차 때도 여전히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유무죄 자체를 좀 다퉈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 재판장인 거죠. 이진관 부장판사가 꼬치꼬치 캐묻고 있죠. 그때 왜 반대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생각입니까? 왜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서영 대변인님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본다는 건 앞선 특검 수사에서 넘어온 내용으로 봤을 땐 잘 안 보이는데 라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행간을 그 이진관 판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법부는 이진관 판사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검찰도 공소장을 촘촘히 써야 되는데 판사들이 그냥 공소장만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소장이 허술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증거를 보충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 것들이 판사인데 이진관 판사는 사법부에서 ABC에 아주 기본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금 한덕수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처럼 혼미해서 내가 그때 어떤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것이고 이진관 판사가 2개를 물어보잖아요.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내란 행위 자체의 판단 자체가 법률적으로만 잘못됐다고 하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정치적인 것에 동조를 했다면 내란에 완전히 같이 부합돼서 그걸 검토해 준 거 아니냐. 저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되는 지금 질문응답이다. 네. 결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한덕수 전 총리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사실 되는 겁니다. 초반이에요. 때문에 앞으로 재판을 보면 좀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강원지사죠. 김진태 강원지사 왜 나왔느냐. 졸속 통합 반대 삭발 투쟁까지 소외로 커진 행정 통합입니다. 어제 김진태 지사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실까요? 오극이라는 거, 통합, 거기에 모든 거를 다 퍼주고 우리 강원도 또 4개 특별자치시도법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 깎은 거 이거 몇 달 지나면 새로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깎으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일단 김진태 지사 두상은 예쁘긴 한데 머리를 왜 깎았느냐라는 거죠. 지금 5극 3특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행정적으로 5극 3특으로 크게 굵직굵직하게 좀 이게 묶어서 광역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졸속이다.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알짜 행정적인 권한은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투쟁을 머리에 써붙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것 같아요. 강기정 광주시장도 관련해서 아니 통합을 하라고 하는데 왜 권한은 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뭔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통합을 할 거면 권한까지 사조 돈을 지원한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딱딱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지금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